네, 안녕하십니까. DFN입니다. 예, 오늘은 그 모션 두 번째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좌 때 그 컷과 레이어의 어떤 그 관계를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레이어를 통해서 그 제작할 수 있는 모션,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그 오션에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가지고 모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이제 두 번째 강좌로 그 템플릿 같은 경우는 그냥 대상을 선택하고 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적용되는 그 모션인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그 사용자가 키프레임을 생성을 하면서 그다음에 원하는 위치나 원하는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션 효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첫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션이라는 것은 두 개의 키프레임 간, 그러니까 키프레임 하나에서는 모션이 있을 수 없고요. 적어도 두 개의 키프레임 사이에서의 어떤 그 이동이나 시간의 변화가 이제 그 하나의 모션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그 레이어 1에 그 객체가 있고요. 이제 타임라인 보시게 되면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키프레임이 보이는 모드로 변경을 해서 볼 경우에 이제 키프레임 하나가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모든 조건이 모션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지만 아직 키프레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컷으로 송출이 되겠죠. 이제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인서트 키라는 그 명령어가 있는데, 그 지금 모션의 상단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메뉴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콘들이 사실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들이 복잡한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만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 그 어떤 메뉴에 대해서 그 일일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의 쓰는 키도 그 뭐 화살표, 그다음에 딜리트,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그 조작을 통해서 효과를 다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메뉴가 어렵다거나 복잡하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키프레임 있는 상태에서 인서트 키프레임 해서 인서트 키로 그 하나의 키를 임의로 이제 줬어요. 이제 주게 될 경우 이제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는 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는 15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프레임이라는 거는 1초가 30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상 작업에서 초당 프레임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1초에 30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1초에 30장의 그림이 이어져서 하나의 1초짜리 영상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만약에 15프레임이라 그러면은 0.5초 동안의 어떤 이동이 되는 어떤 모션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30으로 바꾼다 할 경우에는 30이지만 이제 실제 30 될 경우에 이제 1초 다음 단위로 넘어가서 1초가 되는 거죠. 60프레임이면 2초, 90프레임이면 3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자, 지금 위치가 첫 번째 키프레임이 0이고 두 번째 시간대가 1초가 지났는데 어떤 위치값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 컷은 그냥 일반 컷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두 번째 키프레임 위치에 갔을 때 어떤 이런 위치 변동이 생겼다, 이제 이럴 경우는 중앙에서 왼쪽으로 빠지는 어떤 모션이 플레이가 되겠죠. 이제 실제 그 방송에서 쓰는 그 모션도 뭐 거의 기본적인 거는 두 개의 키프레임 사이에서 어떤 변화를 갖다가 모션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여러 개의 키프레임을 갖다가 두는 어떤 그런 효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키프레임 있고 인서트 키를 통해서 세 번째 키프레임, 네 번째 키프레임, 다섯 번째 키프레임을 갖다가 미리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로 이동을 해서 보면은, 자, 첫 번째 키프레임은 화면 중앙에 있고 두 번째 키프레임은 왼쪽으로 약간 이동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변동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있는 게 플레이 되는데, 자, 세 번째 키프레임 위치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이렇게 하고, 만약에 다섯 번째를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는 모션을 구사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순서대로 중앙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화면 밖을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한 2초 정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션이 생성이 됩니다.
자, 지금 플레이 그 보신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모션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키프레임 간의 거리, 이제 키프레임 간의 그 어떤 거리를 갖다 좀 변화를 좀 줘보겠습니다. 각 키프레임 사이에 어떤 거리를 좀 벌리고요. 이쪽 구간은 좀 더 오래. 이렇게 되면은, 자, 첫 번째 키프레임, 두 번째 키프레임, 세 번째 키프레임에서 네 번째 키프레임 갈 때는 속도가 상당히 다른 프레임에 비해서는 좀 늦어지겠죠. 왜냐하면 거리가 그만큼 멀기 때문에. 그래서 송출 한번 상태를 보시면, 예, 그 두 가지 타입의 그 모션을 봤을 때 어떤 그 키프레임 간의 거리에 따라서 그 플레이되는 그 각각 구간의 어떤 속도의 차이, 이동 속도의 차이를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션에서 구사할 수 있는 모션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근데 사실 모션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통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왜 제한이 없냐면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간 1초라든가 2초 프레임 수의 어떤 차이 때문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의 어떤 효과하고 동일한 효과지만 그게 0.5초에 되는 효과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프레임 단위라든가 초 단위수의 어떤 그런 그 미묘한 효과도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른 그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떤 회전이라든가 어떤 뭐 X축 방향이라든가 Y축이라든가 Z축 어떤 그런 축 간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그 모션을 적용했을 때, 아니면 또 사이즈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조합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모션이 됐을 때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효과, 뭐 정확하게 이건 몇 개의 모션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무한대의 어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모션 제작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신 그 모션은 뭐 상당히 기본적으로 어떤 그 화면 내에 객체가 이동을 해서 어떤 시간대 됐을 경우 이제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포지션의 값에 관련된 모션이고, 그 제가 강좌를 몇 번 지속하면서 이제 이 모션 움직인 어떤 그런 위치값이 이동되는 그 모션에다가 회전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케일 값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스케일 값이 들어가고, 또 뭐 투명도 알파 값이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의 그 효과들 조합해서 낼 수 있는 효과들을 다 그 제작을 해서 같이 그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효과라든가 뭐 모션 효과라든가 뭐 3D 기능이라든가 이제 여러 기능이 있지만, 실제 그 뭐 송출 단계라든가 방송국에서라든가 이런 그 문자 발생기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에 사실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다수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기능만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거, 모션에서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건 사실 이제 주로 포지션에 대한 이동인데, 그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간단하게 포지션의 어떤 이동에 따른 시각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다가 줄 수 있느냐, 어떤 포지션의 그 이동만 가지고 모션을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동일한 그 모션 효과라는 그 글씨 가지고 동일하게 키를 이제 하나씩 인서트 키를 해서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글씨에다가 이런 식으로 시차를 주는 거죠. 근데 이런 시차라는 게 나중에 이제 그 모션 마지막 강좌 정도 되면 제가 전체 모션에 나와서 이제 같이 학습을 하신 모든 효과들을 한데 섞어서 하나의 그 모션 그 효과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모션에서는 거의 이제 이 거리와 그 어떤 시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효과들이 이제 상당히 좋은 효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모션 효과를 보시면 그 아무런 변동이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각 시간마다 시간적 어떤 시간대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 어떤 포지션 값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일반 그냥 기본 컷으로 나오는 상태가 될 것이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게 두 번째 키프레임에 갔을 때의 포지션의 그 위치 이동. 자, 두 번째 갔을 때 이 두 번째 항목은 이 정도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또 이 정도, 네 번째도 이런 식으로 거리를 하나씩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그 만들어진 영상을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 어떤 각 거리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각 객체 사이에 벌어진 거리와 어떤 이제 시간의 차이 때문에 보이는 이제 효과를 한번 보셨는데 또 다른 그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거리가 동일한 시간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객체의 위치는 거의 동일한 위치에 그 두 번째 키프레임을 위치를 다 시키는 이제 그런 상태로 한번 이제 송출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랑은 또 좀 틀린 이제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시간과 어떤 거리 간의 관계를 가지고 어떤 이제 모션이 어떻게 그 송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드렸고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세 번째 강좌 때는 그 지금 이제 화면 오른쪽에 아래 보시게 되면은 뭐 플레이스, 커브, 마스크, 스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런 부분들이 모션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각각의 어떤 그 속성 값들이에요. 뭐 위치 이동을 시킨다든가 회전 값을 준다든가 투명도를 준다든가 아니면 또 모션과 전혀 다른 또 다른 그 패턴 이펙트라는 또 새로운 그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강좌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